네,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말씀 주실 저희 안동민 수석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기업평가에서 포스코 그룹 발표를 담당하게 될 신용평가본부의 안동민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도 제목이 깁니다. 네, 어, 업황 투자 관세 삼중고 위기와 기회는 여전히 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고요. 이런 큰 틀 하에서 이렇게 다섯 꼭지를 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것도 좀 이렇게 앞서와 좀 공통된 성격에 해당되는 그룹들의 질문드렸는데 관세 및 OBBBA 등 미국 정책 변화가 그룹의 사업 안정성 및 실적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철강 부문과 에너지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강 부문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그룹 철강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입니다. 음, 25년 6월 초 미국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 263만 톤의 쿼터제를 수용하는 대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25년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관세율이 2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대미 철강 수출의 비중이 높고 현지 생산 설비가 부재한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25년 5월 이후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음, 대미 철강 수출의 경우 3에서 4월 수출 물량 및 수출 금액은 기계약권 수출 효과로 21에서 24년 동기 평균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5에서 6월 수출 물량 및 수출 금액은 25% 관세 반영 효과로 네, 21에서 24년 동기 평균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미국 철강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열형 가격 경쟁력은 25% 관세 부과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지만 50% 관세 부과 이후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통상 관세 영향이 2, 3개월 뒤에 나타나는 걸 감안할 때 50%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8월 이후 대미 수출 물량 및 금액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24년 포스코의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철강 부문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수급 관련 2차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이는 일정 수준 영업 실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수요 관점에서 보면 전방 고객사들의 철강 구매 수요 위축, 그리고 포스코 철강제로 활용한 대미 간접 수출 감소가 철강 제품 수요 둔화 및 판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급 관점에서는 주요 수입국들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시 수요처를 잃은 철강 제품과 가격 경쟁, 공급 과잉 확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음, 또한 대미 투자 규모 증가 가능성 및 여타 국가의 대미 관세 협정 미완료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내 설비 투자 및 생산 규모 증가에 대한 압력이 심화될 경우 25년 6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사례와 같이 그룹의 대미 투자는 음, 완결형 현지화 투자로 확장이 네, 되면서 네,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멕시코 및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협정이 미완료 상태임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가령 멕시코의 경우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 대신에 협정 외 제품에는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되면서 기존의 25%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멕시코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유예 기간 동안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뒤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멕시코산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USMCA 협정 적용 배제 및 30%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생산기지 일부를 미국이나 한국으로 이전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국내 제조기업들의 제조원가 부담 상승은 가전제품 강판을 공급하는 포스코에 추가적인 판가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향후 관세 협정이 이미 체결된 여타 국가에 대해 관세율 인하 또는 쿼터제 적용 등 변경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 역시 그룹 철강 부문의 영업 음,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소재 부문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에너지 소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25년 8월 7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극재 및 음극재 등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 내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 경쟁국인 중국 대비 현격히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점이 긍정적입니다. 음, 다만 관세 부과로 전방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축소할 때 긍정적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OBBBA 시행의 경우 올해 9월 말 전기차 보조금 조기 종료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가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수요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첨단 세액 공제 AMPC 적용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금지 외국 기관 음, PF2로부터 음, 조달받는 원재료 비중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2차 전지 소재의 밸류체인 구축을 완성한 포스코 퓨처엠에게 중기적으로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예전처럼 스코가 절대 갑의 시장지위를 갖고 있었으면 수급 관련은 2차 파급 효과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최근 5년 그룹의 투자 방향과 성과 그리고 재무 완충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이후 그룹은 철강 및 2차 전지 소재 양대축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룹의 자본적 지출은 20년 말 3.5조 원에서 24년 말 8.2조 원으로 같은 기간 순차입금은 5.0조 원에서 12.1조 원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를 중심으로 재무 음, 완충력이 음, 점진적 저하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만 최근 5년간 영업 실적은 이러한 투자 규모의 추이보다는 철강 및 2차 전지 소재 전방 업황 추이에 밀접히 연계되는 모습을 음, 보여주었습니다. 22년 1월 그룹이 발표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르면 철강 사업은 글로벌 탄소 중립 확산에 대응한 그린스틸 역량 지속 강화, 친환경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지역 중심의 지속 성장 추진을 추구할 것이고 2차 전지 소재는 국내외 생산 능력 적극적 확대, 원료 제품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도약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음, 걸 감안하면 향후 유의미한 투자 성과 창출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표현입니다.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중국 얘기네요. 향후 중국 철강 감산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KR의 시각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3월 중국 양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5월 및 6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9.2% 감소하였습니다.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생산 능력 관리가 강조된 것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에도 감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조강 생산량 감산에도 거시경제 및 부동산 지표 부진에 따른 철강 수요 약세 지속이 전망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25년 7월까지 4개월 연속 경기 위축세를 보이고 있고 PPI 상승률은 25년 6월까지 29개월 연속 마이너스 국면이 지속 중입니다. 또한 25년 6월 기준 중국의 주요 부동산 면적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음, 20에서 마이너스 9%대 감소율을 기록 중입니다. 네. 중국의 철강 수요 부진은 철강 가격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중국 내 주요 강종 유통 가격은 모두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25년 7월 중국이 티베트 지역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철강 유통 가격이 상승한 상태로 향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음, 필요하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가격 둔화는 자연스럽게 초과 생산 물량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중국 철강 수출 물량은 5,815만 톤으로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을 음, 수출했던 음, 2024년 상반기 대비 8.9% 음,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 약세로 25년 상반기 중국 철강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407억 달러에 음, 그쳤습니다. 음. 중국의 철강 수요 및 가격 약세에 기인한 밀어내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 유입 물량은 감소세로 음, 전환했습니다. 그러네.
이는 정부의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AD 관세 부과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현재 중국산 열연 후판에 대해 최대 38%, STS 후판에 대해 21.6%의 잠정 AD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25년 7월에는 예비 판정을 통해 중국 및 일본산 열연에 대해 최대 33.6%의 잠정 AD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음, 이에 중국의 철강제 수출 물량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5년 상반기 국내로 유입된 중국 철강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는데 특히 AD 관세가 부과 중인 후판의 수입 물량이 48%로 가장 크게 음,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제3국 경유, 품목위장, 보세구역 수입 등 우회 수입을 통한 무관세 수입 물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우회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수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보완 단속뿐만 아니라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는 수준 내에서 AD 관세 및 쿼터제 동시 적용 등 좀 더 강력한 무역 보호 조치 병행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로 향후 그룹 투자 계획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룹은 철강 및 인프라 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 등 신성장 사업 육성을 추구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철강 사업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탄소 중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철강 사업 투자를 재편 중입니다. 이를 위해 공급 과잉 및 수익성 저하가 지속 중인 중국 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 및 수익성이 높은 인도 및 미국 시장의 생산 거점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10월 그룹은 인도 JSW 그룹과 철강, 2차 전지 소재, 에너지 사업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오디샤주에 연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합작 건설하고 2차 전지 소재 및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그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로 투자 규모는 총 15에서 2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5년 4월 그룹은 현대차 그룹과 미국 철강, 2차 전지 분야 상호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제철 주도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 270만 톤 규모 전기로 건설 프로젝트에 그룹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서 전기차 원료 투자, 탈중국, 공급망 구축, 차세대 배터리 공동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투자비가 58억 달러로 50% 자본, 50% 차입으로 이루어질 계획인데 50% 자본 29억 달러 중 약 20%의 지분을 포스코 그룹이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그룹의 총 투자 규모는 약 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의 밸류체인 구축, 우량 자산 확보, 양산 능력 확대 등을 위해 투자가 진행 중이고 인프라 및 신사업은 LNG, 인프라 확대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철강 및 2차 전지 전방 수요 둔화 및 공급망 분절, 블록화된 교역 환경 등에 따른 부정적 사업 환경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황 약세 및 대외 경영 여건 악화로 과거 대비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주주 환원 규모 증가 추세까지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는 재무부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 정책, 투자 규모의 가변성 및 설비 운영의 채산성 확보 등 이런 것들이 재무구조 변동성을 추가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와 기대 효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룹에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네 꼭지를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뭐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이제 계열사 건설 영역의 계열사인데 그 마지막으로 포스코 ENC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규제가 사업 경쟁력이나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잇따라 발생한 사고 영향으로 포스코 ENC의 신용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포스코 ENC는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분양 성과가 저조한 현장들에 대한 대손 반영 등으로 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영업 손실 6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미분양 관련 대손 반영 및 재시공 등을 포함한 사고 관련 비용, 공사 중단에 따른 돌감 비용 및 지체 상금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영업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 말 연결 기준 순차 입금은 영업 적자 및 운전 자본 부담에 따른 현금 흐름 약화로 전년 말 대비 8,358억 원이 증가한 8,091억 원을 기록하며 순차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시점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PF 우발 채무는 3,214억 원이나 이 중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비 사업이 1,857억 원, 담보가 제공된 대출이 723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1년 내 만기 도래 우발 채무는 634억 원 음, 수준입니다. 네, 동시점 포스코 ENC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8천억 원 수준으로 만기 도래 우발 채무에는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고 이후에 만기가 도래했던 대구 노원이라든지 필리핀 클락 사업장들의 차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음, 그러나 차입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등의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평판 리스크 확대로 수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자금 조달 환경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고 관련 제재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신규 수주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 사채 차환 여부 등과 관련한 재무 안정성 수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질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한 저희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현장 질의를 주시면 제가 아이고 벌써 질의를 주셨네요. 음, 어, 네,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철강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국내 철강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먼- 쉽지는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참 네. 지금 철강업계 모두가 참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어려운 업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철강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크게 단기적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재고자산 최소화 등 운전자본 부담 축소, 그리고 공장 가동 시간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사업 합리화에 따른 현금 확보 등이 있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 전환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생산 체제 구축 및 탄소 중립 전환, 그리고 글로벌 생산 및 판매 거점 확대 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부진한 이 업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민관 협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철강업에 대한 지원책 역시 단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D 관세 부과 대상 강종 확대 또는 허터제 적용 등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있고 또 산업용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난주에 발의된 K스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주신 말씀에서 철강을 석화로 바꿔도 네, 뭔가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잠시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래서는 안 되죠. 네. 하여튼 포스코 그룹이 사실은 저희가 이슈로 이렇게 자주 다루는 그룹은 아닌데 품목별 관세가 워낙 높고 또 뭐 그 2차전지 쪽에도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연계돼 있고 ENC라고 하는 계열사의 돌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좀 네, 다루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임연구원님. 네, 포스코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그룹에 대한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